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암. 암은 국내 사망 원인 1위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처음엔 그냥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암에 걸리니까는 진짜 별의별 저거고 그냥 죽는다는 생각뿐이 안 들고. 그런데 암 환자에게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게 바로 영양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다. 못 먹어서 죽는 거다. 그만큼 암 투병 환자의 먹는 문제는 중요한 치료 과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사는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은 37%에 달하고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암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영양관리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올해 55세의 이소영 씨는 벌써 4개월이 넘게 병원을 나서지 못하고 치료 중입니다. 몸의 온도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또 염증 치료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게 암 환자들한테는 좋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어떤 암이시길래? 저는 췌장암이요. 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꼽히는 췌장암.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췌장암 3, 4기에 발견된다고 합니다. 3기인 경우에는 크기도 크면서 주변 림프절 전이가 몇 군데 있는 경우를 3기로 얘기하고요. 원격 전이가 있게 되면은 특히 뭐 간이나 폐 같은 원격 전이가 있게 되면은 4기라고 합니다. 이소영 환자 같은 경우 대학병원에서 4기로 진단받으셨고요. 4기인 관계로 수술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체중도 좀 감소하신 상태에서 식사도 잘 못하신 상태에서 내원하셨습니다. 소영 씨가 췌장암인 걸 알았을 땐 이미 간까지 전이된 상태. 불과 50대 나이에 암 환자가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답니다. 제가 11년도부터 아이 셋을 키웠거든요. 혼자 키우다 보니까 뭘 절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나 마음의 여유나 뭐 경제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수술조차 받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꺾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소영 씨의 금쪽 같은 아이들. 아, 이제 좀 애들도 다 크고 이제 좀 편안해질 때가 됐는데 병이 걸리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특히나 제 아들 때문에 제가 저를 돌보았더라면 아이들한테 그런 고통을 주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다짐해보지만 자꾸만 소영 씨를 무너뜨리는 건 수시로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등 통증하고요. 배하고 위 그 명치 끝 사이 그 주변으로 다 아프고 등이 그냥 아파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통증을 참기 힘들 때마다 그저 진통제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약을 먹어도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용량에 따라 하거든요. 진통제로도 점점 버거운 몸 상태. 그렇다면 먹는 힘으로라도 잘 버텨야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소영 씨가 제일 힘든 게 제대로 못 먹는 거랍니다. 예전에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빵이나 뭐 떡볶이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게 돼요. 삶의 크나큰 낙 중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었다는 소영 씨인데
암 환자가 되고 나서는 먹는 게 가장 큰 고통이 됐습니다.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몸무게도 겨우 40kg 정도로 줄었다네요. 항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입맛이 없어서요. 아무 맛도 느껴지질 않아요. 음식이. 그래서 잘 못 먹게 돼요. 먹는 게 좀 힘드시나 봐요.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잘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럽고. 소영 씨가 지금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잘 먹고 건강을 회복해서 소중한 새 아이와 더 오랜 시간들을 함께 하는 것. 그래도 엄마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빨래는 잘하나, 청소는 잘하나, 항상 그 걱정이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있어줘야 되는데. 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암세포뿐 아니라 환자의 영양 결핍이라고 합니다.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암 환자의 영양 상태가 이를 견뎌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한 보고에 따르면 암 환자의 영양실조 발생률은 평균 63%, 특히 췌장암과 위암 환자들은 83% 이상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에게 영양불량과 체중 감소 등의 문제는 질병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사망률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의 사망 원인 중에서 20에서 50%까지가 질병 자체보다는 영양불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보고도 있었습니다. 국립암센터가 암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암 환자 3명 중 2명이 영양불량 상태. 암 환자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면 면역력이 감소하여 감염에 취약하게 되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엔 수술 후 폐혈증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근육 감소로 인하여 전신 활동도가 떨어지면 체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이것이 다시 섭취 장애 및 영양불량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암으로 인한 장기 입원 환자는 극심한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를 겪고 이들 중 대부분은 결국 암이라는 질병보다는 영양 결핍 문제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암 투병 중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악액질인데 요거는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칼로리를 보충해도 체내에 채워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양분, 단백질 같은 건 알부민이 계속 빠지게 되면서 체력이 이제 감소가 되고 이후에 항암 치료나 수술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100세 프로젝트에 문을 두드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암 투병 중인 반채숙 씨와 복미화 씨인데요. 나름대로 영양 관리에 애를 쓰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세 주치 이기호 전문의와 함께 먼저 두 사람의 일상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채숙 씨를 만난 곳은 그녀의 집 근처.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병원 갔다 오는 길인데 걷기도 좀 힘들고 잠깐 집 앞에 나갔다 오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그렇게 한참을 못 일어나던 채숙 씨. 무사히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아유, 괜찮은 걸까요? 좀 수술을 받아갖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려니까는 아주 힘이 들어 죽겠네요. 무슨 수술을 받으셨던 거예요? 제가 대장암 3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수술을 받았어요. 5군데를 뚫어갖고 복강경 수술로 했어요.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지 불과 3개월여 배에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는데요. 암 진단을 받기 전엔 그저 복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 1년 됐을까? 그때서부터 속이 좀 쓰리고 운동을 갔다 와서 자는데 배가 아주 사슬 배가 아프더라고요. 아프다 말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갔었어요. 대장암이라 하니
마음도 안 좋고 잡잡하더라고요. 채숙 씨의 경우처럼 65세 이상에서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명 중 1명이 암 유병자일 정도. 수술을 마친 채숙 씨는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수술은 받았어도 한 6개월까지는 음식 조심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많이 조심을 하라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만약에 또 전이가 되든가 또 재발하면은 그때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할 텐데요. 먹을 게 없네 어째. 아유 뭘 먹어야 되지? 언뜻 봐도 암 환자의 영양을 챙길 만한 식재료는 잘 안 보이는데요. 내가 입에 맞는 거는 배 아프고 화장실 가야 되고 몸에 좋다는 거는 입에 안 맞고 그래갖고선 별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쌀만 부어서 죽을 끓이시는 거예요? 다른 음식도 먹고 싶지만은 먹으면 자꾸 탈이 나니까 그냥 흰죽만 한 숟가락씩 이렇게 끓여서 먹고 있어요. 소화장애가 심각할 경우 물조차 먹는 게 두렵다고 말하는 암 환자들. 채숙 씨도 현재 죽만 간신히 조금씩 뜨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먹는 거지. 진짜 김치하고 막 나물하고 막 비벼 먹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먹으면 배가 아프고 또 화장실 가야 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루에 4번씩 이렇게 죽만 먹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몸무게도 많이 줄었다는 채숙 씨. 몸무게가 또 줄었네. 살이 또 빠졌나 봐. 아유 1kg나 줄었네. 한 달 새 체중이 5kg이나 줄었다네요. 수술을 하고 나서 5kg가 빠졌는데 매일 죽만 먹으니까는 살이 자꾸만 조금씩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살이 또 막 빠지니까 더 걱정되실 것 같아요. 걱정이 되고 말고 어지럽고 막 힘들고 그래요.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근육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는 채숙 씨.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입니다. 자꾸만 근육이 빠지고 그래고 살이 이렇게 처져갖고 짧은 발을 못 입어요. 내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체력이 자꾸 떨어지니까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힘들어서도 못하고 그래요 지금. 사진 속의 채숙 씨는 암 진단을 받기 전의 모습인데요. 마치 다른 사람인 듯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 보이죠. 대장암이라고 하고 나니까는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쩐지 당뇨도요. 당뇨 약 먹기 직전이고요. 콜레스테롤도 조금 높고요. 조금만 주의를 잘못하면 대사증후군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고령의 암 환자는 다른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 치료법에 따라서도 심뇌혈관 질환, 빈혈 등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암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뭐 항암제,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이런 치료들이 심부전이나 심허혈 내지는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심독성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평상시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고혈압, 뭐 고지혈증 관리가 필요한 거죠. 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여전히 막막하다는 채숙 씨. 처음엔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말이 다 달라서 혼란만 커졌다는데요. 암에 걸리다 보니까 뭘 먹어야 좋나 하고 자주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글쎄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도 좋다는 거는 많은데 그래서 뭘 먹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커피나 설탕이 든 음료를 즐겨 마셨다는 채숙 씨인데 지금은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구강 건조나 변비를 좀 예방을 해야 되니까 식사 시간 이외에 물이나 음료를 하루에 한 8컵에서 12컵 정도 좀 자주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식사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포만감이 와서 식사를 못 하게 되니까 식사 전에는 물을 마실 때는 한 모금씩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엔 복미화 씨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객님. 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네네. 한번 찾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다는 그녀. 지금 다른 사람 건강 챙기고 있지만 저도 암 환자예요. 미화 씨는 어쩌다 암 환자가 된 걸까요? 여기 가슴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아프더라고요. 한 번씩 가다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래도 조금 자꾸 아프고 끄름치고 살아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유방암이라고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암 환자가 됐습니다. 이제 암에 걸리니까는 진짜 별의별 저거고 그냥 죽는다는 생각뿐이 안 들고 그냥 눈물 나고 남몰래 많이 울고 이불 쓰고 많이 울고 그랬죠. 17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미화 씨.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인데요. 엄마니까 암도 이겨내야만 했죠. 유방암은 완치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술도 했고 잘 먹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항암 치료할 때는 잘 먹어야 된다 해서 이것저것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루빨리 암을 이겨내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든 가리지 않고 그저 잘 먹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의 영향도 있었는지 먹는 것에 비해 살이 많이 쪘고 체중이 10kg까지 늘었다는 미화 씨. 체중 관리를 안 하면은 유방암이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노력으로 항암 치료 중에 다 빠졌던 머리카락도 제법 자랐고 완치 판정만을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을 먹고 있어요. 유방암은 여성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암이죠. 국내 여성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인데요. 5년 이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미화 씨가 암을 이겨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연로하신 엄마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제 저 연세가 있으니까는 또 뭐 먹고 드실 거 있나 챙겨드리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얼굴 보고 서로 웃고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 엄마 뒤로 돌아 좀 가. 아이고 내가 어깨 좀 눌러줄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유. 연세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제 나도 노인정에 가야지 돼. 갈 시간 됐어 벌써. 엄마 그럼 노인정 가게 되면 너 식사하고 가야지. 엄마 내가 밥 챙겨드릴게요. 네. 곧 아흔을 바라보는 엄마를 위해 딸이 차려내는 건강 밥상. 뚝딱뚝딱 차려도 이만하면 진수성찬인데요. 엄마가 연세가 있어서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잘 차려드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정작 본인을 위해 차리는 건 고작 닭가슴살 한 조각뿐. 엄마 이것도 드셔보자. 그럼 어머니는 착한 딸 덕에 푸짐하게 잘 드실 수 있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맛있는 음식들을 같이 먹을 수 없는 딸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딸이 저렇게 못 먹고 저런 것만 먹으니까는 나는 더 속상해 아주. 아이고. 어쩌면 미화 씨에게도 식단을 챙겨줄 누군가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 암 환자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먹고 있는데
먹는 것도 힘들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암 치료 중 영양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두 사람을 위해 지금부터는 100세 주치 이기호 전문의의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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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네. 뭘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거요. 건강하게 드시는 법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왔어요. 같이 계신 분은? 네, 저 아들이에요. 아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뭐 대화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예. 네, 엄마 건강 생각해가지고 네. 건강식 알아보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런 대화 나누려고 온 거예요. 아, 네. 어머님 어떻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저하고 같이 대화 좀 나눠볼까요? 보통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제일 먼저 주치 붙잡고 막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예. 뭘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네. 뭐 먹어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주치의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좋아하는 거 많이 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근데 그런 대답은 우리가 딱 원하던 대답은 아니잖아요. 네. 예, 딱 집어서 누가 좀 이렇게 뭘 먹으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딱 알려주질 않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엄마가 이제 잘 검색을 못하니까 네. 제가 검색해주곤 해요. 폭풍 검색.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네네. 하면서 거기도 또 뭘 딱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뭘 절대 먹지 말고 이거 부작용 생기고 이거 큰일 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영양 코치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선물. 짠! 암 환자의 시기 가이드북. 이 암 환자 시기 가이드북은요, 대한암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식욕부진도 오고, 좀 삼키기도 어렵고, 뭐 일단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넘어오고 밥 못 먹어가지고 진짜 막 한 끼를 못 먹고 있었어요. 엄마가 막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동안 이제 잠도 제대로 잘 못 잤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이런 항암 치료나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면역력도 높이고 체력도 높이고 예, 결과적으로 암과 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암과 싸울 수 있는 방법들 네, 그 방법들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거 100세 주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요? 아우. 암 환자 시기 가이드북과 함께 음식들이 전달됐는데요. 이건 뭐 소고기죽. 또 이거는 푸딩.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셨네. 반채숙 씨는 계속 죽만 드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크고요. 근육 손실이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서 열량이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을 드실 때 거의 지금 반찬을 따로 드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흰죽을 드시는 것보다는 뭐 소고기죽, 채소죽, 닭고기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죽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미숫가루를 그냥 물에 타서 드시지 마시고 뭐 두유나 우유에 타서 드신다라고 하면은 열량 섭취도 늘리고 단백질 보충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좀 드시고 싶을 때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오히려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메스꺼움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5끼, 6끼 정도에 나누어서 소량씩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0세 주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잘 따라하고 건강해지겠습니다.
평상시에 좀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챙겨 드시는 식재료가 있나요? 닭가슴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쪄서 먹고 고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죠. 고서 뭐 아 먹긴 먹는데 먹는 네.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네. 근데 너무 뭐 닭가슴살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좀 내 입맛에 맞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공미아 씨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진짜요? 네.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짠! 짠! 와 진짜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이건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건요, 닭가슴살 김치말이. 오. 네. 그리고 이거는요, 다진 닭가슴살을 넣은 유부초밥이에요.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네. 네. 나는 맨날 삶아서 먹고 쪄서 먹고 맨 그것뿐이 몰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닭가슴살을 그냥 맨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러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바꿔서 드시면 되죠. 닭가슴살과 김치가 어우러지면 면역력을 지키는데 좋은 음식이 되고요. 유부초밥은 콩을 주재료로 하는 건강식인데요. 속재료에 따라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니까 먹는 재미를 높여줄 수 있겠죠. 그냥 닭가슴살만 먹었을 때는 약간 퍽퍽할 수 있는데 약간 김치랑 깻잎이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예, 식감이 되게 좋습니다. 내가 해먹는 거는 그냥 맨날 이 닭가슴살만 해먹어서 네. 그냥 먹니까 먹지 그냥 별로 맛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네요. 만드는 것도 되게 쉬워 보여서 네. 어머니한테 자주 만들어 드려야겠는데요. 아드님 직접? 네. 와, 진짜 효자구나. 아니, 그런데 이렇게 뭐 닭가슴살을 김치하고 말아서 드시는 방법, 유부초밥으로 드시는 방법 이런 것들도 몸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때 얘기인 거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도저히 힘들 때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렇죠. 네네. 먹을 수도 없다 이럴 때.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식품을 또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짠! 이게 뭐예요? 약간 두유 같기도 한데 두유. 이게 뭐예요? 제가 준비해온 건요. 암 환자용 영양식. 아, 정확히 표현하면은 암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 근데 실제로 대한암협회에서도요. 너무너무 식사를 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암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을 활용하라. 이런 지침도 있어요. 이거 두유 같은데 암 환자 거는 다르나요? 다르죠. 네, 이 암 환자용 조제 식품은요. 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과 열량을 공급해주는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 영양 성분이 부족해지는 걸 최소화하고요. 암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한암협회에 의학 전문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암의 회복에 필요한 성분들, 뭐 비타민 D, 비타민 B6번, 비타민 B12번, 단백질 이런 식품들 성분들을 골고루 여기다 배합을 해서 암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암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에 이 정도 양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런 기준치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기준치에 만족되는 합당한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암 환자가 영양을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거를 먹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혈액 검사에서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매우 낮았고 특히 혈중 담즙 색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비타민 D 중증 결핍에 속할 위험이 더 크고 중앙 생존 기간도 유의하게 짧았습니다. 또한 혈청 내 영양소 함량에 따른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혈청 비타민 B12가 증가함에 따라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잘 드신다. 어때요, 어머니? 고소하고 부드럽고 매일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보통 우리가 그냥 간식용으로 드신다 그럴 때는 한 200에서 400ml. 그 정도면은 우유 작은 팩으로 한 팩에서 두 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사를 대용해서 먹는다 그러면은 한 400에서 600ml. 그 정도면은 작은 우유팩으로는 한 두 팩에서 세 팩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식사 대용으로 한 600ml를 먹었다 그러면은 열량이 600칼로리 정도 되는 거고요. 단백질도 한 36g 정도 보충을 하는 거니까, 네, 영양적으로는 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보충을 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 식습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체력 관리, 면역력 관리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운동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이 생수통을 어깨 앞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어깨보다 약간 넓게 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주는 거예요. 근데 무릎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앉아주셨다가 허리를 구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쭉 펴는 겁니다. 다리도 펴면서 팔도 펴는 겁니다. 쭉. 자, 다시 이렇게. 쉽죠? 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쭉. 다시 오므렸다가. 쭉. 열아홉. 자, 마지막. 20. 그만. 잘하셨습니다. 물병 가지고도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겠네요. 네. 자주 할 수 있겠어요. 오, 자주 할 수 있겠죠. 네. 쉽고 간단한데 운동 효과도 좋아서 엄마랑 같이 하겠어요. 유산소 운동도 되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니까 이걸 해야 우리가 체력도 키우고 면역도 키워서 암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오늘 배운 거를 이렇게 하면은 암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희망이 막 생기는군요. 네, 희망이 생깁니다. 네. 암은 극복할 수 있다. 국내 암 유병자는 약 228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통계에 따르면 평균 기대 수명인 83.5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 또 최근 5년간 암 진단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1.5%로 크게 높아진 만큼 암은 이제 관리가 중요한 만성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튼튼한 근육 건강을 자랑하듯 등산을 즐기는 한 여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61세 변수희 씨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는 운동하러 다녀요. 재밌게 해야지 힘도 덜 들고 좋아요. 짧은 인사만 나눈 뒤 기운이 남아도는 듯 부지런히 또 산을 오르는데요. 언니, 얼른 와. 일행이 있었군요. 올라가고 있어. 힘들어. 너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언니가 3살 더 먹어서 힘드랍니다. 언니 나는 괜찮은데 나이 차이가 뭐 얼마 아닌데도 힘들어 하시네매 뭐. 원래 잘 못 따라가시나 봐요. 예, 잘 못 따라와요. 힘들어해요. 난 숨이 가파요. 얘는 잘 가는데 나는 도대체 힘들어서 못 따라. 먼저 가라 그래요 나는 맨날. 언니 쉬었으니까 가자. 얼른 와. 알았어, 가보자. 얼른 와. 점점 더 멀어지나 봐. 걷고 있는 날 봐. 쉬었다 가자. 힘들어. 여기서 쉬었죠. 좀 쉬었다 가자 언니. 이리 오셔. 우리 애들 괜찮네. 너는 왜 그렇게 암 걸렸던 사람이 그렇게 체력이 좋아? 예전에 뭐 암이
걸린 적 있으세요? 네, 암 걸려서 유방암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조금 보리쌀 크기, 초창기 할 때는 보리쌀 크기로 조금 재펴져 있었어요. 조직 검사 해본 결과 상피암으로 판정을 받고 있다가 잘 관리되나 싶어 했더니 그러고 나서 2년 반 만에 49에 재발돼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12번 항암을 맞았어요. 암 환자가 된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이었답니다. 한여름에도 뼈가 시릴 정도로 추워 전기장판을 켜고 지내야 했고 심한 현기증이 찾아와 앞이 잘 안 보일 때도 많았다는 수희 씨.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었답니다. 먹지를 못하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틀을 넘게 잠도 못 자고 계속 토해대치니까 그게 힘들어. 좀 많이 빠지면 7kg까지 빠졌어요. 하루 2, 3일 사이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세주 씨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뵙기에도 네. 진짜 건강해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네. 나름대로 저 건강 관리 잘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건강 관리 하고 운동도 계시네요. 열심히 하고. 저 목 좀 축이게 물 한 잔만 주세요. 예, 잠깐만요. 네.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한데 물이 귀한 집인가요? 왜 물을 이만큼밖에 안 주세요? 저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뭐 어떤 방법이요?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는 네. 거예요? 따뜻한 물을 좀 희석해가지고 먹으면 몸에 더 좋기 때문에 좀 따뜻한 물만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럼 몸에 더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차가운 물은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먹고 있어요. 아니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유지하려면은 체온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 소리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정상에서 체온이 한 1도 정도 내려가면은 면역력이 한 30% 정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고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체온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장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진대사도 촉진되고 그럼 또 면역력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물 마시는 방법 말고 또 다른 건강관리 방법이 있나요? 네. 네. 한번 누워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반드시 누워요? 네. 이렇게? 네. 아유, 전 피곤한 줄 어떻게 아시고.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다리를? 네. 이렇게 해요? 네, 그 다음에. 배에 힘 주시고요. 네. 손도 들고 네. 목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수평으로? 네. 복근 운동에 코 운동 되고 네. 좋아요. 이야. 어우,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요. 유지? 네. 우와. 사람 살려! 백세주 치 살려! 아유, 좋아요. 힘들어요. 이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세요, 원장님? 힘들죠. 이거 진짜 힘들어요. 온몸이 막 삭신이 쑤시네. 이야. 잠깐 했는데도요, 이 복근을 중심으로 전신의 근력 운동이 되네요. 그죠. 몸도 따뜻해지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면역력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면역력 유지를 하려 그러면은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체열을 40% 정도는 근육에서 체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육이 체열,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보일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하셔야 체온 유지가 돼서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암 치료는 다 끝난 건가요? 네. 끝났지만은 재발이나 전이나 그런 건강 관리 때문에 먹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드시는 걸 또 신경 써서 드시는군요. 그럼 제대로 잘 챙겨 드시고 계신지 백세주치의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수성찬이에요, 진수성찬. 아니, 전체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은 밥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상시에 내가 이런 식재료는 잘 더 챙겨 먹는다 이런 식재료가 있나요?
단백질 종류를 좀 먹고 있어요. 아, 단백질 종류를 많이 드시는군요. 뭐 예를 들면 콩, 뭐 닭가슴살, 계란. 네. 아, 보통 암 건강관리 식단 그러면은 뭐 채식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네. 네. 단백질 말고 또 챙겨 드시는 뭐 많이 드시는 식재료가 있나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베리 종류를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아, 베리 종류를 많이 드시는군요. 일단 베리 종류에는 뭐 항산화 성분, 그 다음에 비타민, 뭐 미네랄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과 싸우려면은 항산화 관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류를 꾸준하게 드시는 거는 뭐 베리베리 굿입니다요. 네. 이렇게 먹는 재미를 계속 느껴가면서 가야 암 식단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배가 고픈데 좀 먹어도 될까요? 네, 드셔보세요 한번. 네. 스스로 영양관리 또한 잘하는 수희 씨 덕분에 100세 주치의도 건강한 한 끼를 선물 받았습니다. 맛있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식단으로 영양 균형 맞추고 영양 보충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식사 중간이나 하루에 한 번씩 챙겨 먹는 게 있어요. 암을 앓은 뒤 건강관리를 위해 수희 씨가 매일 간식이나 끼니로 챙겨 먹고 있다는 영양식의 정체. 과연 뭘까요? 이게 뭐예요? 제가 챙겨 먹는 암 환자 영양식이에요. 암 환자 영양식은요, 단백질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 오메가3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이런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암 환자가 빨리 영양 균형을 맞출 때 아주 좋은 식품이죠. 암 환자용 영양식을 드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어요? 네. 암 환자들은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 많이 하면서 영양 섭취도 하는데 이런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어줘야지 근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챙겨 먹습니다. 아까 저하고 한 그런 근력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라도 또 이렇게 암 환자용 영양식을 드시는군요. 네네. 이 암 환자용 영양식이 또 몸에 좋은 이유가 있어요. 혹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이토케미컬. 이름이 좀 어렵죠? 식물성과 화학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인 파이토케미컬은 채소나 과일, 곡물 등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원료인데요. 심혈관 질환, 암 등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의 영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파이토케미컬을 보충을 하려면 결국 또 그 식물 과일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암 환자용 영양식을 보충을 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파이토케미컬을 쉽게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지금처럼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처럼만 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제가 쭉 건강 관리 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오셨어요? 어머니,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예, 피디님 모시러 오셨네. 어서 오세요. 2주 동안 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그때보다 힘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요. 운동도 하고 지금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암 치료 중 근육 감소에 대한 고민과 영양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반채숙 씨. 부족한 영양을 채우고 회복을 도울 수 있는 2주간의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한 동시에 매일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암 환자 영양식 섭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나 힘좀만 먹다가 그 암 환자 영양식 먹으면서 이것도 조금 먹고 저것도 조금 먹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도통 못 먹어서 5kg 이상 빠졌다던 체중도 다시 2kg이 늘었습니다. 아니,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이대로 가면 좀 이제 좀 이겨낼 것 같아요. 유방암 완치를 위해 건강관리 중인 복미화 씨.
그녀 역시 2주간의 도전을 통해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하며 암 환자 영양식을 매일 챙겨 마셨는데요. 미화 씨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단백질을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았는데 암 환자 영양피를 챙겨 먹으니까 편해요. 꾸준히 먹으면 근육도 생기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삶의 질인데요. 먹는 즐거움을 되찾고 건강하게 암을 이겨낼 수 있길 응원합니다. I wanna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lending me a love. Now I'm levitating 'cause I feel like I've been waiting for a lifetime for your touch. Now I'm 6 feet. 채널 A